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이제 다 왔다. 제깍제깍. 자, 오늘은요,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 중국을 접수하는 이유, 자, 성사훈의 역사전쟁 9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희 국부가 누구냐, 내셔널 파더이 누구냐 하면은 뭐 조지 워싱턴이다 뭐 누구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갓이야 갓. 하나님이 그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그 선교사들 4,300여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을 조선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세우고 6.25 때도 보호해주고 그랬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미국은 같이 가는 거야. 너희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 국부고 우리는 가시 너희들이 믿는 가시 하나님이 우리 국부고. 그러니까 너희가 뭐 우리 거 잘해야지. 우리 물건도 왕창 사고. 그런데 너희가 막 저기 중국산 물건을 갖다가 연간 600조치 사면 되겠냐. 그러니까는 그 돈 가지고 한국을 공격하는 핵미사일도 만들고 항공모함 찍어내고 그리고 미국도 공격하는데 한국산 물건을 연간 600조치 사주면은 한국에 미국산 무기도 사주고 미국산 쉘가 사주고. 아니 그러면 이제 한국이 세계 넘버 2가 되면은 그러면 2등하고 1등하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세계 평화가 오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 미국 애들을 갖다가 우리 꼬붕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꼬붕이죠. 우리는 국부가 파더고 그 가시고 너희는 그냥 조지 워싱턴이고. 그러면 걔들이 나중에 기분 나빠가지고 야 우리도 야 가시야 가시 우리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면은 그러면 인마 누구도 하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우리는 패밀리네. 그 혈맹 동맹이 아니고 한미 동맹이 아니고 한미 패밀리네. 그러면 임마 당연히 저기 우리 물건 사야지. 너 왜 우리한테 관세 왕창 부과하고 일본산 사고 한국관 사주고 저기 중국산 사고 우리한테 고율 관세 붙이는 거야. 너 임마 당장 관세 내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야, 뭐야, 그, 우리 이번에 뭐 저 어디 아랍에미리트에 혹은 중동에 원전 수주해야 되는데, 야, 너희가 에이전트 좀 잘 해봐. CIA 그 애들 놔뒀다 뭐해. 에이전트 해가지고 우리나라 물건 저기 잘 팔리게 해야지. 그래야지, 막 우리가 너희 군비도 증강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러시아, 일본, 중국 다 막아줄 거 아니냐. 돈 있어야지 군비 증강하지. 그 우리가 딱 막아주면 너희가 막 편안해지는 거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오는 교량, 공사, 뭐 원전 등등 발전소 다 우리가 먹을 거니까 알아서 너 영업 잘 해와. 이런 식으로 한국의 대통령들이 미국의 뭐 외교관이나 대통령들 정치인을 만나면은 큰 소리를 쳐야 된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샵 7079 0325 한 통에 2,000원이고요.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7 0248 월 정기 후원입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는 43820 016604 SG제일은행입니다. 저희가 광고비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 책 7권 읽으시면 서울대에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서울대 애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애들 멍청해요. 국영수 중심으로 뭐 그냥 달달 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른다. 그러면 통찰력이 안 생깁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요. GDN 판매 도서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면은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 역사를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1번, 2번, 3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번, 2, 3번은 꼭 좀 사보시라.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기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번호 보이시죠?
자, 그리고요. 하늘교회 토요 배제학당이 있습니다. 제 4기 모집을 하는데요. 3월 21일 토요일부터 6월 20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고 점심은 제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비는 15만원이고 신청 방법은 전화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010-7220-6806, 010-7735-7746번인데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증산동, 은평구 증산로 3길 26-11.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서 자세한 거 물어보시면 되고, 수업 커리큘럼이 1시간은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 1시간, 저기 성경 파노라마 1시간인데, 기독교 세계관을 보시면은 일단 예배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사는 이유, 나의 정체성 찾기, 전염병이 세상을 덮칠 때 예배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치, 뭐 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학생들이 상당히 건전해집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을 꼭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기사로 써서 올려놓겠습니다. 예. 자,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우리가 자유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모세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예. 이제 뭐 한국의 모세 같은 분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독재자라고 알고 있는데 독재자가 아니다. 세종대왕의 형이었고 양녕대군 16대손이었다. 왕족의 후손이고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제 신동 천재로 불렸다. 뭐 6살 때 사서상경을 다 뗐다 하니까는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지금 뭐 처음에 이승만 그러니까 과거는 그 세 번을 낙방합니다. 조선 말기가 하도 이제 뭐 뇌물 안 주면 안 되다 보니까 세 번을 낙방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또 시험 치러 가려고 하니까 뭐 갑신혁명 때 갑오개혁 나면서 이제 그 과거 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니까는 뭐 낙담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야 저기 가가지고 우리 그 영어나 배우러 가자 배제학당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제학당에 영어 배우러 갔습니다. 영어 배우러 갔는데 처음에 안 가려고 했는데 그 뭐 뭐야 저 뭐 눈이 아파가지고 뭐 저 안약도 좀 얻어 쓰고 뭐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영어 배우러. 그랬는데 영어 배우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정치적 자유 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만민평등 천부인권 뭐 이런 이야기들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여론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유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상업 법치주의가 나오는 거고 이제 상업이 나오는 거죠. 왜냐 이 저기 짜장면을 독탈 거라 생각하면은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과가 10kg가 한 박스인데 뭐 9kg 뭐 들었다 하면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면은 이게 상업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정치 제도를 성경을 갖다가 정치 제도로 만든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 체제고 뭐 인권이란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잘 모셔라. 뭐 그런 것들. 거기서 이제 그 인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우리 주일 거룩히 지내라. 거기서 주일 휴무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뭐 인구의 거의 뭐 저기 양반 10% 빼고 나머지는 뭐 거의 뭐 사람이 아닌 취급을 받았던 시대인데 그리고 한 번 종은 죽어서도 종이고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눈이 픽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요, 친일파다, 친미 사대주의자다, 미제 앞잡이다, 남북 분단의 죽음이다, 독재자 학살자다, 부정부패를 했다.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진짜 우리 그 보수 세력들이 정말 나쁘다. 왜?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박정희 전두환으로 넘어오면서 이 앞전에 국부에 대해 가지고 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 업적을 이렇게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이제 군인들이었고 이분은 이제 그 민간인이고 하다 보니까 이 앞에를 깎아내려야지 자기들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좀 폄하하고 한 게 박정희 정권에서 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김구를 띄웠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꼬였고 뭐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또한 역사의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 불행의 씨앗이 이제 뭐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지지하는 분들 뭐 박정희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쌍욕을 하는데 돌팔매질을 해요. 근데 그 뭐 이승만 까는 논문이 제일 많이 나온 게 그 박정희 정권 때인데 그 우리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뭐 역사가 이미 뭐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와가지고 이제 그 돌팔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좀 성숙된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자, 초기 배제학당의 모습은 이랬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1895년 4월 5일 배제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예.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배운 것은 영어,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걸 배웠다. 나라를 세울 새로운 가치가 이제 그 기독교구나, 자유민주주의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 조선을 빼앗으려는 일본, 러시아,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독립을 보존하자. 무능한 조정 대신들 나와라. 군주제 이 왕을 개혁하자. 이게 이제 나중에 주권 수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입헌군주제 개혁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입헌군주제 개혁 뭐 영모죄죠. 영모죄 그 몰려가지고 그래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1899년 24살 나이에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고문을 많이 받고요. 곤장도 많이 맞았다. 많이 맞았지 않겠습니까? 그 0.23평이면 70cm인데 그거 뭐 책들 읽어보니까 뭐 한 방에 한 50명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뭐 저기 무릎을 펼 수가 없는 뭐 그런 공간이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름 그 배운 집안 자식인데 저런 뭐 깡패들 뭐 흉악범 해충 빈대 그리고 밥도 모래 겨 이런 게 섞여가지고 쌀게 이런 게 섞여가지고 그거를 씹어 먹으면 위장이 다 빵꾸가 날 그런 것들 뭐 소금국 이런 거를 그냥 먹은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막 고문 받다가 이제 그냥 들어 누워 있었던 거죠. 고문 받다가 들어 누워 있는데 여기 맨 왼쪽이 이승만입니다. 예. 갑자기 야 이거 내가 그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배제학당 다닐 때 배운 게 있었는데 이게 예수 믿으면은 예수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면은 뭐 살려준다고 하던데 이거 내가 그 진짜 그 사람들 믿으라고 하던 저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죽어서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에 저 감옥에 또 갇히겠구나 뭐 그렇게 그걸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믿자 본전인데 눈을 가리고 깜깜한 방에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놓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뭐야 견눈 뭐 어깨너머로 그냥 들은 기도하는 법 그대로 해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빛이 팍 나오면서 한 줄기 빛이 내리면서 이 방이 환해지더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서전을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 이 자료 자체가 그 어린이 배제 학당용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금 뭐 간략하게 넘어가는데 하여튼 이 학생들한테 어린이 배제 학당을 꼭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 위대한 나라의 꿈, 자유와 평등이 지배한 나라의 꿈, 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꿈꾸고 상상하고
어차피 뭐 저기 사형당할 그 위기에 처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또 탈옥을 해요. 탈옥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이승만하고 나머지 두 명하고 세 명이서 탈옥하다 잡혀가지고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은 사형당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자기 방 뒤뜰에서 이제 사형수가 사형당하는데 모가지가 댕강댕강 다 잘리는데 한 방에 잘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 칼이 잘 안 들어가지고 한 세 번 네 번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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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리 나잖아요. 그걸 다 들었으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1903년 11월 교회 경략이라는 그 책을 씁니다. 한성감옥에서.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나라를 영국 미국같이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데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다. 이런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선 말기면 조선이 거지 새끼들인데 이런 꿈을 꿨다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선진한국,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거룩한 나라, 자유와 평등이 있는 나라, 그 선교한국, 복음을 전하는 나라. 야, 이런 걸 꿈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매를 많이 맞다 보니까 머리가 다쳤는지 어쨌든 간에 갑자기 그 안에서 막 책을 쓰기 시작해요. 기독교 입국론, 독립정신,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선진한국, 선교한국, 이런 책을 갖다가 사형수가 그 안에서 그냥 적당히 고문당하다가 죽으면 될 건데 죽지도 않고 1904년 2월부터 6월까지 한성 감옥에서 집필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원고를 이제 빼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인쇄를 했는데, 이 책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왜?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저는 항상 좀 주체적으로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좀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아니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거지 왜 내가 딴 사람에게 터치를 받아야 돼.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뭐 회사를 다닐 때도 아니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데 이 사장 밑에 이 회사 밑에 있으니까는 야 이거는 뭐 내가 잘해도 뭐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못한다고 잘한다 한들 못한다 한들 이게 뭐 발전이 없고 답이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저는 싫어가지고 뭐 저기 뭐 국비 지원 받다가 유학도 갔다 오고 서울시청에도 뭐 들어갔다가 뭐 한전 산하의 그 원자력 뭐 대학교 거기도 뭐 좀 있다가 이렇게 회사를 여러 번 옮겼는데 옮기다가 지금 이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속된 말로 돈은 안 되는데 이 제 생각대로 이 자유 구속받지 않는 이게 상당히 저는 뭐 행복합니다. 예. 행복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런 벌써 독립정신이라는 걸 저런 거 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립정신은 나중에 꼭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24살짜리 그 청년이 그 안에, 아니 말이 좋아 청년이 24살이면 근데 뭐 사서상경 다 떼고 뭐 유교, 불교, 뭐 동양 철학이 완전히 빠꼼이었는데 그 안에서 성경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했으니까 지금 24살하고는 이제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서 고통은 유익이라 자기가 이제 고통을 어릴 때부터 고통당하고 뭐 시련 겪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나이가 30, 40 넘어가더라도 이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그냥 위기 한번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툴툴 털고 가고 아니 뭐 별거 아니야. 뭐 맨날 위기니까 뭐 그런데 그냥 온실속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나이 40 넘어가지고 딱 한 방 맞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이 유익이라는 게 그 말이 상당히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1904년 2월부터 6월까지 독립정신을 쓴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미국과 영국 같은 1등 국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그 와이프 뭐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다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모님 잘 모셔라. 효.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만 하면은
그러면 크게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위대한 나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한 명이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이 2018년, 그러니까 2020년이죠. 세계 10등, 11등, 그리고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갖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 이게 부서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파송수가 거의 3만 명에 다 돼간다. 미국이 인구가 3억인데 뭐 한 4만 명 정도 되니까 한국이 5천만에서 3억 3만 명이면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실수하고 있는 거는 북한에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2천만 명이 죽어가는데 전국의 교회들이 해외에다 가는 선교사들의 파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거 구원해달라고 북한 우리 주민들 구원을 위해 가지고는 또 각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해요. 그 동성애가 퍼지고 있고 낙태가 퍼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대형 교회들이 안 움직인다. 이게 상당히 큰 이게 모순 덩어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아쉬운 부분은 순복음교회가 70만이라는데 거기서 그럼 북한 구원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뭐 김정은 정권 무너지면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안타깝다. 자, 이 당시에는요 아이들도 저기 이 안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죄를 짓고 나면은 애들이 대신 수감된 거예요. 부모가 나가서 돈 번다고. 하여튼 그 이 안에서 이 사람 이승만 얘들 애들도 가르친다. 여기 책도 가르치고 저 학교를 또 만들어 학교를. 이게 한성 감옥의 기적인데요. 한성 감옥 안에서 학교를 만들어 옥중 학당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학교를 하는데 주일학교 같은 거죠. 1902년 10월달에 시작을 합니다. 참 그 안에 그 간수도 참 대단한 게 이거 한다고 하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벼룩하고 뭐 먹하고 종이가 또 사다 주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성경, 국어, 영어, 역사, 세계사 이런 거 가르친다. 그리고 또 어른들도 가르쳐요. 어른들. 그 간수들도 가르쳐. 간수들이 와가지고 죄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옥중 도서관 1902년에 12월 달에 옥중 도서관을 또 만드는데 책이 523권이었다. 그러니까 궁중의 왕립 도서관 중명전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는데 이 참 조선 말기에 책을 얼마나 안 봤으면은 그 궁중 도서관이 책이 저거밖에 없었는가. 어쨌든 간에 또 어른 학교도 하고 어린 학교도 하고 관리들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전도를 합니다. 옥중 전도를 해가지고 양반 한 40명 정도를 전도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막 조선이 이 환경이 안 좋은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하루에 서너 명 자기 그 깜빵 안에서 하루에 17명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걔들 붙잡고 야 이씨 기도해주고 야 하나님 믿으라 하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자기는 안 죽어. 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안 죽어요. 안 죽어. 나중에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신익희 선생 뭐 조병옥 선생 이승만하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던 이 후보들은요 전부 심장마비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센 이야기 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야 너 살아야 협박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옛날에는 뭐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뭐 관심에서 멀어졌는지 맨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 예수쟁이 개속교이라고 또라이 이러면서 멀어졌는지 요즘은 살해 협박 전화 같은 건 잘 안 옵니다. 옛날에 많이 받는데 감사하죠. 간혹가다 그런 전화가 와주면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옥 1902년도에 안에서 또 예배당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선교사 게일의 그 전환기의 한국이라는 책을 보면은 1909년도 쓴 책인데 벙커 목사 부부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이들 이승만, 유성준, 김린, 이상재, 이원근, 김정식 등의 감옥은
처음에는 진리 탐구의 방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기도의 집이 되고 다음에는 예배당이 되었다가 급기야 신학당이 되었다. 이 과정을 끝내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감옥에서 내보내시어 사역토로 가셨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우수한 한문 실력 때문에 이 조선의 수도의 기독교에게서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 이제 석방이 됩니다. 5년 7개월 동안 앉아가지고 그 칼 차고 앉아가지고 성경책 넘기는 거야. 자기가 못 넘기니까 야 넘겨줘 하면 한 장 넘기고 또 누가 옆에 사람이 한 장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책 보고 호록 그 항아리에다가 촛불 담아가지고 글 쓰고 뭐 그렇게 글 쓰고 공부한 거예요. 와 그 시력이 안 나빠지나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야 자네가 이승만 대통령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왜? 그 저기 이승만 대통령도 배를 많이 탔대요. 저 미국 갔다가 미국 오고 하면서 저도 배 많이 탔지. 그 나중에 뭐 늦게 그 하나님 믿게 됐지. 그리고 이제 언론사 이승만도 저기 젊었을 때는 뭐 저기 언론사 뭐 매일신문도 만들고 제국신문도 만들고 협성회보도 만들고 신문하고 만민공동회 가가지고 연설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하지 그 또 뭐 있습니까? 방송으로 통해 가지고 종북 주사파 지옥의 불구덩이 떨어져라 이러고 뭐 하고 있지. 그리고 최초에 제가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국제 정세하고 국내 정치하고 섞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야 겁먹지 마라 얘들의 꼼수가 이거다 하고 막 널리 알렸지. 뭐 그러니까는 목숨 걸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야 네가 가는 길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은 길을 간다. 그러니까 네가 깜빡만 한 5년 7개월 갔다 오면은 대통령 될 수 있을 건데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고 뭐 깜빡 배를 4년 탔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조정의 밀사가 돼가지고 이제 1904년 11월 4일날 워싱턴을 갑니다. 가가지고 누즈벨트 대통령을 이제 만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막 읍소하는데 뭐 이미 뭐 카스트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져 있었다. 이게 지금 1905년 8월 4일날 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카스트라 테프트 조약이 7월 29일이니까 한 뭐 일주일 전에 그 카스트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즈벨트 대통령 알아서 검토해볼게 하고 넘겼는데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를 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1905년이 이제 11월 18일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뺏어가기 위한 강제조약이 을사늑약이다. 이 외교권이 박탈되는 거죠. 이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승만이 뭘 했냐? 야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2년을 학사를 하고 왜냐면 배작당에서 2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배작당의 커리큘럼이 미국의 대학교 커리큘럼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기 그 2년만 했다. 그리고 하버드대 석사 1년, 프린스턴대 대학교 2년, 프린스턴대 그 박사 2년. 그렇게 해서 5년 5개월 만에 국제법 박사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해방을 위해 가지고 한 150번 정도 미국 교회하고 YMCA를 돌면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논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 당시에 이 이승만이라는 그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그 일본도 저기 미국 박사가 한 명도 없을 때 식민지에서 미국 박사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했냐면 나중에 보니까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학사까지 했네. 신학 학사.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하와이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도 차리고 전도사를 하는 거죠. 목회를 하는 거죠. 그 전도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참 하여튼 대단한.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정치인 군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미국 사람들도 한 개를 나오기 힘든 대학교를 세 개를 나온 거 아닙니까? 세 개를. 거기다가 영어가 빠삭하지. 그러고 영어로 성경을 5년 7개월 동안 그 영어 성경 읽은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뭐 말더러 하다가 안 되면은
그 영어 성경 쫙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목사님 정치인이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정치인이 있는 지역구에 그 교회 있잖아 교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기 아 이거 이렇게 그 하나님 자녀들 조선에 많은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저 정치인이 안 도와준다고 교회에서 뭘 가르친 거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을 압박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정치인한테 압박을 넣는 거 아니 그 저 상원 의원님 그 저기 김 의원님 그 저 어떻게 좀 힘없는 애들 도와줘야지 내가 그 우리 교회에서 그래 가르쳤냐고 성경에 몇 조 몇 항에 어디 이래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뭘 하고 다니시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그 상원 하원 막 그 정치인들 압력을 넣으니까 정치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목사님 말 잘 들어야지 목사님 앞에 가면 뭐 대통령도 어린 양이고 뭐 무릎 꿇고 뭐 고개 숙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 조선 독립을 할 수 있게끔 여론을 만든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자 편지를 씁니다. 저 1910년 4월 16일 제가 두 달 후면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세우려고 하는 기독교 대학 이제 현재 연세대학이죠. 거기서 교수를 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배운 정치학과 국제법 등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치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의 식민지가 다 됐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제가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면은 선교사님이 만드는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국을 다니며 부흥사가 되어 불쌍한 영혼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데 일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목사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전도사 자격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 헐떠들려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뭐 권력욕에 미쳐가지고 날렸다는데 뭐 교수 안 되면은 목사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권력욕에 미쳐 날렵니까?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자 한일병탄 자 1910년 8월 22일 조언이 되고 8월 29일 공포가 됩니다.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시작된 거죠. 예. 자 경복궁 근정전에 걸린 일장기 그런데 이게 웃기는 거는 그 대한제국이요 이 일본 황실 그 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탕금 받고 그러니까는 이게 나라를 이 일본 황실한테 대한제국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 이한용이 뭐 가가지고 도장 찍으라고 뭐 그래 해놓고 그 자기는 뒤에서 뭐 모른 척하고 아 이한용이 나쁜 놈이다 을사오적이 나쁜 놈이다 그러는데 걔들이 그 한 게 아니고 그 고종이 도장을 준 거야 도장을 저래 됐으면은 조선은 왕실에 전부 다 할복을 해야죠. 어떻게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 왕실이 일본 황실 밑에 그 예속이 돼가지고 그 돈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있습니까? 나라 뺏겼으면 죽어야지. 그리고 야 나라 안 뺏기려고 뭐 하다못해 전쟁이라도 하든지 할복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뺏어갔다 하는데 은밀하게 그 당시에 자료들을 기록을 놓고 보면요 뺏어간 게 아니고 저기 뭐야 고종 황제가 그냥 저기 넘긴 겁니다. 넘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이거 역사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역사를 뭐 뭐 뭐 어쩔 수 없이 넘겼는지 강제로 뭐 넘겼는지 뭐 그 모르겠지만 그 다른 나라 가가지고 야 우리 일본이 우리 식민지 삼았다 뭐 그런데 야 그러면 너희가 전쟁을 했냐 조선이 일본하고 전쟁했냐 전쟁 안 했는데 그럼 뭐 전쟁 그 한 거야 고종 황제가 돈 받았잖아 그 일본한테 그러고 황실이 그 조선 왕실이 유지가 됐잖아 그러면은 그 뭐야 뭐 왕실이 그냥 갖다 판 거지 그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면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나가가지고 또라이 취급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제국 이제 미국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귀국하는데 이때 지금 우리는 바로 태평양 건너 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그 영국의 리버풀로 가가지고 거기서 파리로 가가지고 파리에서 베를린 가가지고 베를린에서 모스크바 가가지고 모스크바에서 만주로는 철도를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긴 여정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실 그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받고 해서 뭐
몸이 다 망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태평양을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 뭐 그렇게 그 항해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5년 7개월 동안 공부하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배를 타봐서 알지만 그뭐 저기 태평양이 건너가고 하면은 파도가 많이 치거든. 이게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그게 상당히 보면은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설을 했다. 강연에 서울 YMCA 총무를 맡고 청년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켰고 전국에 YMCA 지부를 설립을 했다. 그리고 1911년 여름에 이제 2개월 동안 전국 순회 집회를 33번을 하는데 이때 참가 인원이 7,533명이었답니다. 자, 33번의 집회를 하는데 나중에 망명생활도 33년인데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 생애가 33년인데 뭐 하여튼 이 33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기독교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제가 앞전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뭐 3일 만세 운동도 그렇고 그 조선에서 독립운동한 사람이 인구의 뭐 1% 정도, 1%도 채 안 됩니다. 그 기독교인들 우리 천황숭배 못해, 그 우상숭배 못해, 뭐 그런 종교적 양심 뭐 그리고 그 일부 저기 양반들 뭐 그러니까는 그 3일 만세운동 할 때 1700만 명 중에 인구 1700만 명 중에 한 83만 명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인구의 1%가 채 안 되죠. 0.6% 7%.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 뭐 전국적으로 다 해본들 뭐 보수 세력 다 해본들 뭐 한 50만 100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탄압을 해야 되니까 백오인 사건을 일으켰는데 예수의 거대한 괴수다 해가지고 현상금을 30만 달러에 겁니다. 이승만한테. 그리고 그 필립 칠레트 선교사, 모토 선교사 이런 분들이 야 나라가 없으면 복음도 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야 한번 너 좀 나가 있어라. 그래 해가지고 1912년 3월 26일 날 미국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게 이제 망명길에 오르기 전에 이제 서울 YMCA 간부들 함께 선교 모임을 한 사진인데 YMCA가 그때만 하더라도 기독교 단체인데 지금은 이제 좌파 단체로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죠. 안타깝다. 자, 33년에 망명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 하와이로 가가지고 이게 나라를 위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이 보시면 잘생겼어요. 다들 잘생기셨다. 일본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공공연한 힘의 낭비다. 우리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일제히 부동성과 우리의 독립열망을 전하여 독립을 얻어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왜냐 조선 그 일제 초기에 120만이었습니다. 근데 뭐 조선의 독립군 뭐 제일 많을 때가 3,500명인데 1921년도에 스보보드니에서 자유시 참변 거기서 그냥 3,500명 대한독립군단 그 저기 그 다 죽었잖아요. 그거 당하고 나서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무장독립투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뭐 이렇게 찾았다.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 외교 독립입니다. 언론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동포들을 이제 계몽시키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태평양 잡지 뭐 한인 뭐 기독교 학교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3년에 3월 달에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이 지금 이 조선을 이게 압박을 하더라도 이 뭐야 미국의 교회들을 움직여 가지고 이 독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일본이 우리 정신을 먹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쭉 했습니다. 핵심만 보면은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없다. 개교회주의에 갇혀있는 한국 교회에 깨어나라. 잘못된 정교분리 사고에 갇혀있는 목회자들이여 깨어나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한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영접하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 당시에 이제 그 목회자분들이 우상숭배 그 천황 그 동방요배 천황숭배도 하고 그냥 뭐 나라가 뭐 어째 되든 말든 간에 그냥 자기 그냥 그 사목 그냥 그 뭐 애들 뭐 저기 학교 뭐 수업하고 이런 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와가지고는 이 조선을 갖다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지. 아주 거만한 태도로 온 선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 한국의 목회자들을 깨어나라. 조선의 목회자들을 깨어나라. 그리고 정교분리란 것은 일본의 정치 세력이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는 거지. 이 교회가 이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참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한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영접하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니까 독립 좀 시켜줘.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가 망해가는데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지금 무상 마스크 배급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예요? 토지 부동산 거래 허가제 그냥 허가제 지금 야 이 집 살려고 하면 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지금 제출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은 가만히 있다 동성애가 퍼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책을 읽으시면은 서울대생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내용이 길어가지고 이거 1부, 2부로 해가지고 좀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지금 우리가 역사를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책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 이거는 한미동맹은요 그 기독교 동맹입니다. 교회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이 조선의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조선 문화도 정립을 하고 뭐 그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 이거는 종교 서적이 아니고 역사 서적이니까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에서 바로 알기는 제가 지금 했던 이 방송을 갖다가 이 책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꼭 좀 사서 보시고 이제 요 한국 건국 전후사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되면 이렇게 할 내용인데 종북 주사파들이 궤변을 깨어버릴 수 있는 책입니다. 남북 분단의 책임은 38선을 봉쇄한 소련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가 아니다. 우리 양동환 교수님이 그 대한민국 우파의 가장 그 사상계 거두신데 이분이 이제 그 하늘교회 그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대한민국 다 넘어갔다.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뭐야 저 미스바 구국 뭐 저기 기도회라고 뭐 거기서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고 11월 6일날 그 다음 11월 6일부터 이제 한 명 두 명 태극기를 들고 나오면서 그게 태극기 집회가 되는 뭐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써놓은 책은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 뺏긴 거는 문재인이가 잘못해서 뺏긴 게 아니고 잘해서 뺏긴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해서 뺏긴 겁니다. 우리가 그 책 보고 공부를 안 하고 하니까 사기꾼들한테 사기 당한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해야 된다. 자, 총 700페이지의 화보가 들어있 700페이지고요. 이 칼락 화보가 들어있습니다.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무기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중화공업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70년대 투자한 것들이 80년대에 이제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88 올림픽을 하게 되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는 그 거대하게 숨막히는 역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그 살아있는 역사가 들어 있으니까 이 책은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만주수복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세계 2등 국가를 만든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도 이제 군비 증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1940년대부터 이제 최근까지 한국군의 변천사가 사진으로 한 70여 장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무기개발사로 본 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무기개발사로 본 대한민국의 이제 그 산업화 근현대화 역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수출해야 된다, 그런 전략적인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자, 거대한 음모 세월호의 침몰, 요거는 이제 그 세월호 가지고 어떻게 정치 공작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권이 전복될 때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 책은 이제 부정선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저기 차이나 게이트에서 보면은 그 저기 부정선거 중국 애들이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010-6832-0325번이고요.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또 안내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010-6832-0325. 자, 국민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외신도 좀 읽어드리고 좀 다양하게 포메이션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하는데 그 뭐 시스템이 좀 이렇게 정착되는 동안 조금 혼란이 있더라도 조금은 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지금 계속 입술이 터집니다. 이게 이상하게 이 역사 방송만 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힘들어. 정치 방송, 정치 이슈 방송 읽어주는 건 힘들지가 않은데, 정치 참 역사 방송은 참 뭔가 방해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송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힘내가지고 또 방송국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사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